파이널입니다. 2간 파이널, 2간 파이널 1차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2차, 그리고 1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2간 파이널 문제는 이제 구평하고 비교해 보니까 또 아주 어렵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가지고 있는 난이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공통도 그렇고 특히 선택 과목도 그렇고 확통, 미적 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문제도 시간 맞춰서 좀 풀어보시되 오답 정리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오답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회차 문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전 회차의 문제 집필진하고 또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아, 이게 파이널 1차 1회는부터 아마 한 4회까지는 되게 안정적으로 좋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어렵습니다. 좋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좀 쌓여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문제 볼까요? 첫 페이지는 예측 가능하죠.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첫 페이지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좀 감은 와. 1번하고 4번은 거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3번 문제는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다. 코사인의 기본 성질하고 공식은 매번 부호 헷갈리니까 내가 저번 주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조심해. 알았죠? 안 풀 겁니다. 근데 첫 페이지 이런 거에서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극한의 방향성 이런 것도 의외로 실수 요소가 좀 생기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는 설명할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넘어갈게요. 뒷페이지로 가죠. 5번. 단순 미분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2차의 절대부등식. 이것도 그냥 우리가 많이 하던 거.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까요? 등비수열이니까 지수법칙 활용해서 A와 R에 관한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2항, 여기 잘 봐요. 2항하고 6항하고 10항이 있잖아. 그럼 잘 생각해보면 2항과 10항의 가운데 항이 뭐 얘거든.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두 개의 곱은 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푸는 게 오히려 좋겠죠.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이 문제는. 그래서 등비 중앙의 성질을 한별로 활용해주세요. 라고 보는 게 조금 타당할 것 같아요. 그게 좀 시간을 줄이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여기다 써요. 주의. 요거 매번 나오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좀 막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줘줬잖아. 그걸 가지고 극한을 활용한다. 이거 미분이니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분까지 갈 거냐 말 거냐 극한으로 끝낼 거냐 약간 갈등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7번 문제는 조금 시간을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별표청.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고 사실은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세이브 했느냐 못했느냐가 계속 이제 뒷부분에 점수를 또 결정하죠. 자, 그런데 오늘의 위기는 내가 보기엔 8번부터 시작되는 게 맞다고. 8번은 사정 같은 문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선생님하고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지금 여기서 제시된 7번 문제에서의 큰 위기는 사실 없어야 되는 거고 이제 7번부터 조금 조심을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8번 가보면 8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내가 아까 뭘 얘기를 했냐면 6번 문제는 등비 중앙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자, 이번에 8번 문제는요 등차 중앙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다시 등차 수열의 합이 있죠. 자, 뭔데? A에 K가 있고요. K는 1부터 N까지 너를 등차 수열의 합으로 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N 곱하기 등차 중한계.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사실 첫 시간에 했던 건데 등차 수열은 합의 대칭성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1, 3, 5, 7 이거 딱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면 어떻게 5가 5개, 5가 5개. 이게 뭐죠? 대칭을 가지고 있는 네가 등차 수열의 가운데 이게 대칭의 중심.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더해도 10, 이렇게 더해도 10. 그럼 다 이게 25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라고? 중항 5개. 얘도 뭐라고 그래요? 너의 중항 5개야. N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수열의 합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써요? N 곱하기 중항이 뭔데? 중항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맨 앞뒤 이렇게 잡아가지고 평균값. 이게 그냥 공식입니다. 이걸 펼쳐내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또 이제 확정되는 거고요. 자, 이 문제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합이지만 일반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필요해요. 자, 써볼게.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리고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 그렇게 봤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이네요. N은 1부터 7까지 AN이라고 지워진 건 1항부터 7항까지의 합이긴 하지만 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7개야. 자, 1항부터 7항까지 1과 7의 산술평균 4거든 4.
그러니까 네 번째 항을 7개 더한 걸 똑같아요. 어머나. 그죠? 그러면 이거 그거 노린 거네요. n은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 굉장히 사설틱한 게 맞아. 사설틱해 그냥 문제잖아. 봐봐. 9개, 9개. 그러면 1부터 9까지 1, 9의 평균이 뭐야? 5죠. 5항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죠? 됐어요. 됐어요? 유리하게. 근데 이 두 개의 곱이 음수를. 그럼 7하고 9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이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곱이 0보다 작다. 자, 봐. 첫 항이 음수예요. 뭐라고요? 첫 항이 음수야. 그러면 등차 수열은 첫 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가서 어디 네 번째 항까지가 다 음수란 얘기네. 그래서 A1부터 A4항까지가 그냥 음수라고요. A5항부터는 뭐가 돼? 양수라고요. 맞지? 그거 설명한 거네. 부호 결정.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떻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가지고 이제 답을 내기를 준비를 해야죠. 그럼 문제를 잘 읽었나 봤을 때 다시 읽어볼게. 모든 항이 다 정수랍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야지. 첫 항이 정수니까 모두 정수라는 얘기야. 공차도 정수야.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다 공차 쪽으로 몰아가야지.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요? A 네 번째 항이 음수다 이걸 쓰고 그냥 A 다섯 번째 항이 양수다를 써가지고 요걸 만족하는 정수 찾는 게 맞겠지. 써볼게. 첫 항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몇 D? 3D 0보다 작다. 그러니까 D는 작다 3분의 10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 뭔데? 마이너스 10 플러스 4D 이렇게 되니까 얘가 0보다 얘는 큰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D는 얼마보다? D는 얼마? 2분의 5보다 어떻다? 크다. 그럼 얘는 2.5고 얘는 3. 그럼 이 중간에 껴있는 거 뭐가 없겠어? 3. 그러니까 정수는 지금 보니까 이것저것 나오지가 않는 것 같은데 3. 됐죠? 공차가 바로 3으로 읽힌다. 그러고서 답은 뭐라고 쓰라고 했어? A 15 그랬으니까 그냥 기본 공식 쓰면 되죠. 첫항 플러스 몇 D? 14D 이렇게 되니까 42에서 32 답 찾아보자. 4번으로 나오긴 하네요. 체크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쁜 문제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죠. 합을 그냥 합의 공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중앙을 이용해서 쓸 거냐 요거를 결정하는 거야. 중앙을 이용해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합공식으로 쓸 건지. 이 문제는 합공식을 쓰면 좀 많이 돌아갑니다. 요게 좋은 거예요. 됐죠? 요거 메모 잘 하시고요. 이런 거 이제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는 역시 요번에 그 구평처럼 그리고 9번 문제처럼 넓이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넓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니까 함수가 하나가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밑에다 메모합시다. 뺀 함수의 정적 분할. 쉽게 얘기해보면 또는 차 함수의 정적 분할. 차라는 말은 절대값을 여기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는 말의 정의는 그래요. 그러니까 빼가지고 절대값이어가지고 정적분하는 게 원칙이야. 그게 넓이겠죠? 맞죠? 근데 뭐가 없어. 그림이 없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까 말까 고민되는데 이 경우라면 함수의 그래프를 일부 그려놓는 게 조금 직관적일 거예요. 그리고 9번이고 4점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가져야 되겠고 이 문제는 이번 구평과 유사성이 있어요. 이번 구평과 유사성. 구평에 이런 게 있었죠. 뭔가 되게 어려울 것처럼 보였던 문제인데 안 어려웠거든. 그려놨더니 이렇게 생겨먹었어 얘가. 그래놓고 x는 k 이것도 잘 읽었어야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너가 얘의 2배래. 근데 얘가 무슨 층이야?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아. 자 따라해보자. 엇갈림. 넓이가 같다. 그럼 어떻게 풀어? 쭉 적분하면 0이다. 딱 그냥 교과서입니다. 이쪽 넓이랑 같으면 그냥 쭉 적분한 게 0이 된다. 그러니까 경계 위치 없이 그냥 쭉 적분 0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야 근데 평가원 문제치고 4점짜리 문제치고 이렇게 썼던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됐던 문제. 그럼 이 문제도 엄밀하게 보면 그 얘기예요. 우선 그림을 안 줬죠? 그림 그려. 이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교점 찾을 거야? 찾는다면 찾아. 만약에 찾지 않아도 된다면 빨리 너희들 적분해. 뭐 이런 문제거든. 자 가볼게요. 그러나 4점이니까 좀 조심해. 자 봐. A가 8분의 1보다 크대요. 지금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주어져 있고요. fx가 있는데요. 그 fx는요. x-1의 전체 어머나 제곱이에요. 아는 애.
그 다음 두 번째, GX도 거의 알아. 근데 개수만 몰라. 하지만 개형을 그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왜 A가 8분의 1보다 크지?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 8분의 1보다 크게 준 거야? 는 아직 모르겠어. 자, 밑으로 가보자. 어떻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읽어볼게요. Y축과 X는 2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바로 적분의 구간인가 보다. 그래서 그럼 나는 그림을 오른쪽만 그리면 돼요. 오른쪽만. 자, 그러면 가장 먼저는 예수. 자, 적분 구간은 0과 2인데 대칭 축이 1이야. 그럼 가운데 거. 야, 됐다. 너는 그냥 그리면 돼. 0부터 2까지니까 대칭 되게 그리면 되죠? 여기가 1로 그대로 맞아 떨어지겠지. 그죠? 알았어. 거기까지. 너무 넓적한가? 아무튼 이 정도.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알겠다. 왜 그러냐면 얘는 원점을 지나면서 3차 함수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안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요. 미적분 선택자는 얘를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투는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잖아. 안장점. 뭐라고? 안장점이라고 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가 오른쪽만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아하,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봐요. 그러니까 8의 2야. 8의 2는 1보다 커요. 1, 여기 찍힌다. 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엇갈려서 위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또 교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의 디테일만 확인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이 녀석 봐봐요. Y축과 너로 둘러싸인 이쪽 파트의 넓이가 뭐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A라고 하죠. 여기를 A라고 하자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2니까 이렇게 딱 닫아놓고 이쪽 파트가 B가 되는 거군요. 까지가 첫 번째지.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주세요. 그리고 정적분은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나 특성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그리는 게 맞다고. 그죠? 됐니? 얘들아? 여기까지. 자, 이제 몸으로 갔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얘 교점을 찾기에는 좀 약간 불편하긴 한데 이게 따로따로 문제를 구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자, 이게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야. 여기다. 이거지. 자, B-A래. B-A래. 자, 이건 어떻게 보는 게 좋아? B 더하기 마이너스 A라고 쓸 거야. 왜 이렇게 썼을까? 같은 얘기인데. 자, 보세요. B는 그냥 넓이를 구할 거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면 돼요. 소위 3차에서 너를 빼면 B야. 근데 사실은 A는 거꾸로 2차에서 한 차를 빼야 되죠. 하지만 부호를 바꿨기 때문에 위 함수, 아래 함수 바꿔버리면 되죠. 그 얘기는 함수의 순서를 뒤바꿀 필요 없이 그냥 이것도 쭉 적분을 합니다. 아, 그냥 봐봐. 저 이야기를 바로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어야 되냐면 0부터 2까지 실제로 보면 어디서 빼느냐를 결정을 하는 얘기였죠.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냥 3차인 A, X 세제곱에서 X-1의 제곱을 그냥 적분한 게 넓이라는 얘기예요. 자, 봐. B는 이 말이 맞죠. B는 여기 위치가 뭔지 모르니까 뭐 알파부터 2까지였는데 이쪽은 원래 뭐예요? 0부터 알파까지 반대로 빼야 되는 거잖아. 반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 너를 마이너스 A로 줬기 때문에 원래 A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 0부터 알파까지 원래는 넓이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야 되니까 2차인 X-1의 제곱에서 원래 이렇게 됐었어야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얘를 넣은 거지. 그러니까 적분당하는 함수의 순서가 고정된 상태로 쭉 적분하고 끝내야 돼. 그럼 얘의 적분은 4분의 A의 X 4제곱이고요. 수투에서도 최고 차이 개수가 1인이라고 완전 제곱꼴은 마치 그냥 변수 하나인 것처럼 적분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요 경우는 합성이지만. 그래서 요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3분의 1에 X의 몇 제곱 이렇게 X 혼자 있는 것처럼. 괜찮죠? 여기다 2, 0 이렇게 집어넣어 정리해요. 그럼 끝까지 계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정리하면 4A야. 맞죠? 근데 마지막에 또 틀리는 애들이 뭐냐면 요 적분식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얘는 대입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0은 대입하면 0 아닌데? 조심하라고. 여기 2 대입하면 이 자리가 뭐가 나와요? 1 나오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 마지막 자리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요. 3분의 1이 아니라. 조심. 됐죠? 여기까지. 이게 얼마래? 이게 3분의 22라고 돼 있어요. 자, 넘어가자. 8. A는 2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문제는 자, 난이도는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는 사실 22번이 아니라고 했죠. 22번은 우리가 연습용이고 트레이닝용이에요. 우리 체력 기르는 문제라고 봐야 된다면 실제 점수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파트가 이거예요. 쉬운 사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점수,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누수,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어차피 30번이나 어차피 22번은 정답률이 높지가 않다고 그랬죠. 물론 이번처럼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면 이게 영향을 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고난이도 문제를 풀지 말아라고 하면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변별의 역할을 하는 건 저 위에만 변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뭐 그거 맞아서 뭐 할 건데. 22번도 4점이고 얘도 4점이야. 그럼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3분의 4점인 거랑 10분의 4점인 거랑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3분 만에 4점을 얻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틀리지 않고 시간을 벌어내는 게 좀 필요하다. 아주 정형화되어 있잖아. 이걸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이거죠. 실수 없이. 그런 상태고 이제 제 주제가 바뀌죠. 주제가 이제 10번으로 바뀌는데 옆에다 쓸까요? 지수 부분. 요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함수의 그래프를 본다면 무엇을 위주로 볼 것이냐. 정석 교점. 교점을 풀기 위해서 무슨 식이 필요하다고? 방정식이 필요하다. 방정식이 그냥 직접 나오면 쉬운 문제고 직접 안 나오면 미정상수를 풀어라. 이게 지난 시간 얘기였어.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이 등장된다. 모든 문제 풀이의 기준 기울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 10번 위의 문제를 볼 때 두 가지 생각을 하라고. 첫 번째, 대수적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기하적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그릴 거냐 식으로 풀 거냐. 근데 대체적으로 두 개를 활용하죠. 맞아? 결과적으로 얘가 중요하긴 해요. 수화식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왜 기하가 기하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직관적이기 때문에 저 대수, 수와 식을 만드는 과정들을 되게 줄여줄 수 있다고. 직관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무게감을 둘 거냐, 그러니까 언제 내가 그릴 거냐 이런 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안 그려도 되는구나 하는 거야. 이건 그냥 대수적인 문제, 수화식으로 끝내도 되는 문제구나. 그리고 쉬운 문제가 어려운 거죠. 쉬운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고 그리는 게 더 이상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야 그럼 뭔데? 뭔데 이거? 반정식 간단해. 10번 상수 A형 A가 1보다 크대요. 자 지수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잘 읽으면 A의 세제곱에 대한 X니까 이것도 뭐 증가하는 지수함수일 거야. 맞겠지? 그 다음에 Y는 AX가 있어요. 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과 이것이 또 다른 거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Y는 뾰로롱 16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랑 너랑 만나는 점이 P 맞죠? 너랑 만나는 점이 뭐? Q. 근데 얘랑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이거 방정식 푸는 건데 방정식이 그냥 풀리게 생겨가 없어 지금 문제만 잘 읽으면. 그러니까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얘가 또 뭐라고 그랬어? 원점부터 P까지의 거리와 원점부터 Q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것도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맞지? 자 그럼 굳이 그림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버려. 굳이. 그죠? 근데 이거 문제 잘 읽어. 얘네들의 교점이 아니야. 얘랑이야. 난 잘 읽었다면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 첫 번째 P를 얘기할 거면 A의 3X가 16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예요. 자, 이 역수꼴이니까 양변에 A, X를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4X 바로 가도 되지. 16. 그럼 이런 건 치환형 지수 방정식이야. 왜? A의 왼쪽을 저 왼쪽에 있는 녀석은 AX의 내제곱으로 보는 게 타당하잖아 지금. 그치? 이게 맞지?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음수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때 A, X는 뭐가 나와요? 2가 나오니까 이 X가 밑이 A인 뭐 2고 이것이 P의 X 좌표고 P의 Y 좌표는 어떻게? 요거를 어디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A 3 로그 A의 2니까 얘 올려. 어디로 올려? 여기로 올려. 날아가. 그러니까 너는 파이. 그러니까 이런 거가 복잡하다고 볼 수 없어. 내가 설명을 자세하게 했지만 좀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이게 뭐? P다. 로그 A의 2 이렇게 예상해. 자 노란색은 P를 찾는 노란색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색으로 할까? 뭐 별거 없습니다. 색깔이라고 그랬죠. 파란색, 빨간색밖에 없으니까 파란색 할게요. 오른쪽으로 와. 자 그럼 Q를 구할게요. Q는 어떻게 하면 돼? A의 X랑 16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랑 이렇게 그냥 연결한다. 역시 지수법칙 통해서 보면 이게 A의 2X인데 자 이거 바로 풀 수 있는 A의 X의 제곱이니까 A의 X가 얼마? 야 됐다. 야 이 문제 땡큐 이래. 땡큐. X는 밑이 A인 4의 로그다. 그럼 그때 Y는 어떻게 돼?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그냥 3D. 맞아? 끝? 그러면 원점부터 P, 그러니까 그림이 왜 필요 없어?
원점부터 너까지의 거리. 그러면 루트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제곱해도 상관없죠. 그럼 어떻게? 원점부터 너까지의 거리에 무엇? 제곱. 또다시 치환형 로그 방정식이 나오겠다. 너의 제곱 더하기 8, 8에 64. 그럼 이때 야 이렇게 될 거면 진수도 맞춰줄 수 있겠네. 로그 A의 4를 로그 A의 4라고 부르는 건 별로다. 얘는 뭐라고 쓰면 되죠? 2 로그 그쵸. A2라고 써주면 정리하기 편하겠네. 그럼 제곱하면 4 로그 A의 2의 제곱 4, 4, 16. 그 다음에 그냥 가도 되지만 아 이거 계속 갈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너를 라지 A라고 치환해서 맞춰줘.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64 4 여기가 A의 제곱이 16. 자 넘어가자. 48. 야 다 왔다 3A 제곱 A 제곱 16. 그러니까 A가 4겠죠. 선생님 왜 마이너스는 안 됩니까? 라고 봤을 때 여기 봐요. 여기 보면 A 값이 1보다 크다라고 그랬어. 뭐라고요? A 값이 1보다 커. 얘들아 A 값이 1보다 큰 로그의 2의 값은 양수야 양수. 그죠? 그러니까 양수만 나와야 돼요. 로그 A의 어디 2. 자 이때도 A의 이것도 잘 봐봐. 밑은 미치고 따라해보세요. 밑은 미치고 미쳐 밑. 그죠? 그 다음에 뭐? 나는 봐봐. 미치고 얘는 실제로 지수고 진수가 진짜 오른쪽 값이고 이거 빨리 변형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A는 2에 어떻게 하면 돼? 4분의 빨리 변해야죠. 거듭제곱분의 양수 정의잖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계산을 끝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연산만에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막 꼬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시험 시간이라면 조심조심해야지. 조심조심 차분차분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답이 맞는지 보세요. 2에 4분의 1 거듭제곱. 혹은 이렇게 쓰여져 있을 수도 있고요. 답은. 됐죠? 여기까지. 됐죠? 뭐가 싶어? 지웁시다. 이번에 그 부평 이제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나 같은 강사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대부분 이렇게 뭐 하나 두 개 비슷한 문제 나오면 뭐 적중을 했네 막 오가 떨거든요. 어쩔 수 없지. 이거 살아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선생님 좀 문제를 보면서 좀 반갑긴 했던 것 같아요. 야 정형경이 아주 감을 잃지 않았다. 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직전 특강 가지고 한 문제라도 비슷한 게 나오게 하는 거 쉽지가 않아. 수능 문제에서. 근데 왜 감을 잃지 않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부평 대비 모의고사를 문제를 몇 개를 3일 전에 바꿨어요. 3일 전에. 너 이제 수업하기 한 3, 4일 전에.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문제가 있고 부평에는 수능 완성의 연계율이 높다라는 건 뭐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연계 교재 처음 만들어졌던 게 2010년부터거든요. 이때 실제로 평가원에서 연계 문제를 어떻게 만들 건지 회의를 매번 가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틀이 안 잡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연계 문제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지필. 연계 문제를 어떤 식으로 문항을 바꿀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그 지침이 지금까지 왔느냐를 봤을 때는 알 수는 없죠. 왜냐면 10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근데 그때 경험이 되게 중요했던 게 문제가 수능 와서 이렇게 많잖아. 아 이거는 딱 변형하기 좋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내가 되게 맛있게 변형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섞어가지고 변형한 것 중에 모의고사에 들어감직한 괜찮은 4점짜리를 찾아가지고 이거 괜찮다고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벌써 두 개가 딱 걸리는 걸 보고 평가원이 이게 내 손바닥이겠네. 그래서 야 얘들은 이게 어떻게 예측 가능한 수준에 이게 머무르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올해 내가 요거 개강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게 있는데 선생님 굉장히 뭐라고 그러지? 이게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 계속 한 1년 내내 고민하고 있었어. 뭐냐면 내가 올해 평가원 출제진이나 평가원 팀장으로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출제를 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책임자야. 평가원 이게 원장이야. 어떻게 출제하라고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은 아닌데 내가 이게 반공무원이거든.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공무원이야. 여기에 계신 그 팀장님들, 그러니까 그 대부분 박사님이야. 그러면 계약직이거든.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뭘 것 같아? 얘기 한번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수학과 박사라고 다. 그리고 젊어. 교수로 가는 무조건이야. 근데 평가원에서 수학, 과학,
이제 봐봐요. 밑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그 박사님들이 또 계셔요. 새끼 박사지. 이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치프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 과목의 팀장이야, 팀장. 그리고 선생님들도 팀장이 따로 있는데 이 선생님들은 뭐예요?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업무를 상시로 하는 사람들의 박사님들이 이렇게 계셔요. 요분이죠. 여기서 일하다가 괜찮아지면 일로 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몇 년 고생하면 대부분 교수를 빠져. 수학과 교수를 빠지거나.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님이 한참 평가원에서 일할 때 계셨던 분이 이제 노처녀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그 박사님이셨는데 진짜 머리좋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래. 이 사람 진짜 직관력이라고 했더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내가 2년 정도 같이 일하는데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무슨 메일인가 뭐 봤지. 또 이제 언제 평가원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 봤더니 그게 아니고 경희교대 교수로 그런 거 생각 안 하셨어요? 빠이빠이 가셨어. 또 축하드린다고 화환도 보내요. 이거예요, 걔들은. 그럼 내 생각해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되게 이게 출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성과잖아. 그럼 어떻게 돼? 변별. 양질의 문제 당시에는. 근데 올해 이슈는 뭐예요? 작년에 이슈는 뭐였어? 변별이야. 변별. 새로운 문제나 도전적인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시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봐도 막 되게 멋진 문제를 만들고 싶기보단 오류 없고 안정적인데 애들의 변별이 잘 이루어질 문제가 1년 내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 경험상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오래 했었으니까 그 공무원의 분위기도 알잖아. 그리고 이 평가원의 실제 분위기도 알고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표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신유형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신유형이 어떤 걸까요? 우와 이런 문제 있죠. 우와 하는 문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22번 하나 문제 어렵게 내려고 여기다 공을 쏟겠고 이게 와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다 틀릴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상위권 변별을 위한 거예요. 29개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그냥 어디선가 봄직한 문제. 그래서 혹시 2달 남았는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 지금 저는 3, 4등급에서 왔다 갔다 해서 고민돼요 하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 중에서 정답률 30에서 한 50% 금방 있는 것만 모아도 되게 풀만하거든요. 그런 것들만 잘 풀어도 익숙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거기다 뭘 덧입히냐면 계산을 덧입혀. 그러니까 예전 문제보다 계산이 더 길어진 4점짜리 문제. 이게 되게 많이 보일 거야. 그래서 봄직한 문제, 어디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돼서 이걸 내가 비교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고 긴 계단을 오르는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낮고 긴 계단이 뭐지? 이렇게 계단이 낮으니까 올라가긴 편해. 근데 한참을 걸어가야 다음 계단이 나오는 거야. 뭐 끝날 것 같은데 문제가 되게 익숙하고 쉬워 보여. 끝날 것 같은데 문제가 안 끝나. 또 풀래. 마지막에 또 A랑 B랑 또 빼! 그래서 계산이 쭉 느려버리는 거죠. 이때 지치지 말아요. 이슈는 이래요. 내가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이 늘어지는 계산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다수 이렇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전 문제는 어땠냐면 진입이 좀 어려운데 사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다수였어. 준결로가. 근데 이쪽도 출제가 되겠지만 양은 얘가 더 많을 거야. 그래야 아이들이 변별이 잘 생겨. 그리고 위험 요소가 없어져요. 수학적 오류나 이런 것도 거의 없어지거든요. 계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검토하기도 편하고. 이런 문제의 출제가 많아질 거야. 니네 수능장에서 문제 볼 때 내 얼굴이 또 떠오르지. 야 정영경 대단하다. 근데 문제가 막 이러고 있을 거야. 아무튼 가봐. 자, 또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자, 10번 문제를 지금처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12번이 연결돼야 돼요. 사실은 10번과 12번은 둘 다 지수로그에 관련된 얘기야. 자, 12번 옆에다 쓸까요? 거듭제 볼까요? 거듭제 12번. 자, 12번의 문제를 볼 때 난 행동이 3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 써볼게. 어떻게 3가지가 나오냐면 지워. 자, 우선 가본다. M은 자연수예요. N은 뭐래요? 정수래요. 알았어. 이때 A는 뭐에 봐봐. A는 뭐뭐의 무슨 제곱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을 수 있죠. A는 마이너스 2의 100에
요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떻게 쓰는 아이들이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2의 100에 전체 m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뭘 물어봤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자 떠올려 볼게요. x의 n제곱이 a다부터 시작을 했다. 이건 x에 관한 방정식의 근을 얘기한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a의 n 거듭 제곱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허수를 다루지 않는다. 고등과정 무조건 실근만 다룬다. 그러면 네가 짝수야 홀수야 네가 양이야 음이야 영이야 이걸 가지고 분류했죠? 맞아?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뭐가 좋냐면 봐 a를 m 플러스 1 거듭 제곱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의 100이 된다고. 자 이 a와 이 a 헷갈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역할 얘기를 하는 거야. 거듭 제곱근을 무엇로 표현하자? 지수. 뭐라고 그랬냐 봐. 지수 옆에 됐을까요? 지수 방정식. 뭐라고?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 지수의 형태 어떤 방정식. 그런데 등식 형태가 돼요. 한마디로 더 해보자. 자 밑으로 와볼게요. 그럼 밑에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n은 a, n 플러스 봐봐. n은 n 플러스 1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자 뭐 하면 되죠? a. a. 그러면 n의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해. 야 너는 왜 음수가 나왔니? 얘는 왜 음수가 나오지? 얘가 홀수, 얘가 홀수. 그럼 여기서 숫자 끼워 맞추게 하는 거야. 홀수의 제곱수, 야 나오는 거 5의 제곱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가 5의 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의 5의 제곱에 전체 곱하기 4잖아. 4를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그 마이너스의 4제곱, 5의 제곱. 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4제곱에 5의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n 플러스 1이 4. 이렇게 정리되죠. 맞아? 그래서 n-m이 얼마다? 20이다. 이거 별표 칠까요? 결론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 어려웠어. 왜? 뭘 물어보는지 방향 파악, 경향 파악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의 문자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아예 감이 없을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사실상 문제는 되게 정해져 있는 상태야. 너를 대입해서 지수 비교, 및 비교. 음수가 나왔다. 얘가 홀수라는 사실. 됐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화장실 좀.